영상 제작소의 이런 또 포럼에 또 이렇게 좀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주 큰 영광이고요. 또 제가 좀 알고 있는 우리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주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다음 또 윤석인 쌤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에 경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또 CWB 이 프레스턴 모델에 대해서 제가 그 경기도에 한번 제안을 했을 때 옆에서 또 많이 지지해 주시고 같은 분과위원회에서 많이 챙겨 주시고 또 이 담론에 대해서 많이 동의해 주신 또 그런 분이신데 또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오늘 저 배포된 이 강의 자료는 한 90분의 강의 자료인데 제게 오늘 허락된 시간은 30분이어서요. 조금 스킵을 좀 많이 하면서 이 프레스턴 모델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좀 버텀라인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뭐 기초단체장을 또 하셨던 분들이셔서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오히려 저희들 같은 연구자들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역 경제가 거의 지금 피폐화 수준입니다. 사실 뭐 경기도도 이 규모는 크지만 경기도의 어떤 경제의 어떤 질적인 이 흐름들을 보면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수익들이 다 이제 본사가 있는 서울로 다 유출되고 있고 해서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이 지역들은 거의 경제가 이제 피폐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지역 경제를 떠받쳐야 할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이제 특히 서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보시면은 지역 내 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 우리 김정식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사람들의 소득의 52.8%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8% 정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이음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의 굉장한 중요한 하나의 성과이죠. 그러니까 52.8% 정도. 다 지역 밖으로 서울로 가서 이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와시백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류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굿나르 미르달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이제 진보적 정치 경제학자가 개념화한 것인데 서울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좋아 보이지만 뭔가 서울의 파급 효과를 이 긍정적으로 받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서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시의 피폐화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빠져나가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특히 소득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도쿄가 있고 일본 도쿄가 있고 도쿄 바로 옆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아주 탄탄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한 80년대 한 후반까지만 해도 요코하마의 신요코하마역에서 도쿄의 중앙이었던 도쿄역까지 전철로 타고 갈 때 1시간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조금 진보적인 요코하마 시장인데도 도쿄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특급 전철을 깔아가지고 45분 만에 그러니까 신요코하마역에서 도쿄역까지 45분 만에 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GRDP가 30%, 35% 정도 줄어듭니다. 이 요코하마가 도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코하마에게는 뭔가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이 예상했지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이른바 이 아이러니, 역설 이런 것들을 이제 역류 효과라고 그럽니다. 인천, 경기가 사실 그런 어떤 이 역류 효과에 굉장한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어떤 경제 동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폐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행 자금들 최근에 제가 경남 마산에 가가지고 창원시에 있는 마산에 가서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 강의와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봤더니 경상남도 경남의 시중은행 제1금융권이죠. 큰 은행들 뭐 최근에 윤석열 정권조차 뭔가 뭐 공공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이른바 이 파행적인 어떤 그 은행 경쟁들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통계들을 보면 경남의 시중은행의 자금의 60%가
지역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그 자금 자체가 재투자, 순환되지 않고 돈 되는 곳을 향해서 이제 이 지역의 은행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의 기업 수익들, 김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어요. 조금 뼈아픈 얘기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뭐 송영길 시장 정부 때 그거 유치했어요. 그러면서 쌍수 들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 경제 앞으로 피일 것이다. 인천 경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광역시에 엄청난 막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 수익을 엄청나게 이제 손에 넣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페이퍼 컴퍼니 이른바 이 상법상의 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법상 사실 자회사예요. 몸통은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파주인가 어딘가에 정말 저도 아주 엽기적이었는데요. 파주인가 어딘가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그쪽으로 모든 수익을 다 지적재산권 사용료의 명분으로 본사로 다 보내는 거죠. 이렇듯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유치해서 나타나는 지역경제적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북도지사 이번에 새로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뭐 대기업 4개, 5개 이렇게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나 통계적으로 볼 때 대기업 유치가 그 지역 경제의 파급을 전혀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왜? 본사로 수익을 다 좀 속된 말로 갖다 바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역 내의 기업들이 지역 안에서 조달하지 않고 이 프레스톤 모델이 이제 이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역 밖에서 이렇게 이 조달하는. 그래서 지역 경제를 받쳐야 할 매우 중요한 어떤 기업들의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새고 있다. 이게 바로 지역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스킵을 하겠는데요. 이 대기업 유치 만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하나의 어떤 가치 좀 우파적 또는 시장주의적인 또는 뭐 재벌 중심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지역 공동체 지금 뭐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의 어떤 생태 파괴, 뭐 산이 골프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갯벌이 뭐 이 산업농부지로 바뀌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오히려 또 지역을 더욱더 피폐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농촌은 어떠한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농촌은 더욱더 힘듭니다. 뭐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비해서 이 소멸 위기에 거의 빠져 있는 농촌이고요. 뭐 조금 뼈아픈 이야기지만 그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그 지역 균형 발전 이 프로젝트 이건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허나 이른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혁신 도시라고 하는 토목공사형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파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최근에 공주가 한 13만 정도의 중소도시였다가 최근에 한 9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의 이제 소멸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공주 바로 옆에 이게 이 혁신 도시가 들어서서 그런데 이제 세종시죠. 그러니까 이 혁신 도시라고 하는 것이 되레 역으로 오히려 그 혁신 도시 인근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비극. 이것도 우리가 조금 성찰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청장님 출신들, 시장님 출신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지역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뭐 재생 정책의 그 백그라운드에는 다 지역 성장 연합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지역 경제가 이렇게 좀 이 피폐화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소멸 자체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에는 우리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담론이 중앙 집중화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독일의 브레멘이라고 하는 곳에 1년 동안 제가 좀 산 적이 있었는데 브레멘 사람들한테 이 에스페데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회민주당은 잘 모른다. 그러나 브레멘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브레멘에 있는 레디칼한 그런 어떤 정치 운동가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일국 차원의 중앙당으로서의 SPD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내가 관심도 없다. 그러나 브레멘 SPD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여러분들과 어떤 정치적 또는 사상적 이념 지형이 비슷한 입헌민주당이라든지 국민민주당에서 조금 레디칼한 분파,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사민당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중앙당에서 발신하는 이른바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중시하지 않습니다. 지역 차원의 어떤 그 정당 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에 굉장히 이제 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담론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회 전체가 중앙 집중화되고 이른바 이 담론이 굉장히 어떤 중앙 발신적이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 또는 뭐 지방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 지역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조금 뼈아픈 또 이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어떤 모 지역의 지방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얘기를 해보면 저는 뭐 지역 경제에 관한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재명 이 당대표에 관한 얘기. 물론 그건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관심이 지방의원들의 관심 자체가 사실은 좀 지역에 쏠리지 않고 좀 중앙화되어 있는 요건 저희 좀 부정할 수가 없는 좀 뼈아픈 얘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은 얘기고요. 담론이 일국화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국가지역정책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패러다임의 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 좀 패착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자체도 우리 청장님 출신들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도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 그 지역경제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이른바 대기업 유치 만능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북도지사님 당선되자마자 대기업 5개 정도 유치해서 지역경제 살려보겠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도 수익을 지역 내에 환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사실들을 고려할 때 대기업 유치 만능론은 좀 재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엽기적인 얘기인데 한국하고 일본의 지역 경제 또는 지역 사회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요.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해봤더니요. 재밌게도 36만 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이 뭐 저희들 같은 정치 경제학자들뿐만 아니고 뭐 주류 경제까지 다 포괄했을 때 지역 경제와 관련된 연구가 우리가 한 편 정도 나오고 있을 때 일본은 36만 건이 나온다. 이런 어떤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일국화 또는 뭐 중앙집권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천도 지역에 착목한 실천들도 사실은 실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지역에 착근된 그런 모습들로 사실 이번에 대약진을 한번 펼쳤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그것도 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론은 이제 좀 담론 자체를 좀 하향화해서 좀 지역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발전을 주도할 어떤 주체들, 새로운 어떤 시민들의 어떤 주체의 문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스킵을 좀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지역경제가 피폐화되는 그 원인의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로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를 떠받쳐야 할 동력들이, 경제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그 다음에 은행 자금, 그 다음에 인재,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조달력, 기업의 어떤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부산 동구에 우리 최영욱 청장님이 계십니다만 부산 동구에 어떤 기업이 세트메이커 기업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세트메이커 기업들이 부산 동구안에서 충분히 조달, 이른바 이 투자해서 뭐 원재료라든지 부품 같은 걸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양산에서부터 조달한단 말이에요.
인천 남동공단에 가면 볼펜 공장이 있습니다. 볼펜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볼펜용 스프링이거든요. 근데 볼펜 공장이 다 스프링을 절대 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스프링 특화된 메이커로부터 메이커에게 발주해서 조달을 해요. 그런데 인천 남동공단 안에 볼펜 공장들이 16개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볼펜용 스프링을 만드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제천에서 이렇게 납품 조달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바로 이른바 지역 안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 그리고 여러분 지자체에 수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건 기초자치단체건 지자체의 이 조달력이 특히 공사, 용품, 그다음에 용역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공사가 한 70% 지역 안에서 조달되고 용품이 70% 지역 밖에서 조달되고 연구 용역도 컨설팅 용역도 지역 밖에서 70% 조달됩니다. 그러니까 733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공공기관이 프레스톤이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웰스 이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의적으로 디펜스하고 지역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 안에 있는 조달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고 지역 안에 시민들의 소득이 지역 화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죠. 지역 안에서 돌고 돌고 지역 안에 은행 자금들이 지역 안에 투융자되고 지역 안에 인재가 지역 안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이 공공적 조달, 그러니까 뭐 이른바 방금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어떤 그런 재정 자체가 지역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이 경제적인 선순환을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코프로덕션하는 이 협치적으로 기획하고 통제하고 지역의 생산을 조직화하고 지역의 소비를 조직화하는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순환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프레스톤은 사실은 최근에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프레스톤은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실천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사례죠. 그런데 프레스톤은 어느 도시한테 이 지역 순환 경제론을 뭐 이렇게 배웠냐면 사실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시입니다. 예. 그래서 클리블랜드와 프레스톤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구청, 대전 대덕구, 부산 동구, 인천 미추홀구 같은 지자체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들의 조달력, 이 조달력이라든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이른바 데모크래틱 오너십이라고 그러죠. 민주적 소유. 이 민주적 소유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렇게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협동조합들, 노동자 협동조합들, 생산자 협동조합들,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그 조달력에 매칭될 수 있도록, 발주에 매칭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공공적 소유되어 있는 자산들을 공유적 소유, 총유적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데모크래틱 오너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프레스톤이 이걸로 이제 사실은 살아났고요. 자살률 영국에서 1위였던 그런 어떤 이 도시였는데 이런 어떤 민주적 소유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도 아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주민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어떤 지역경제 설계 이런 말씀드렸는데 앞서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협치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고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이 담론이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프레스톤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지역 순환 경제를 지역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인스톨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어떤 정책적 시민 실천적 과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역시 지역 화폐입니다.
우리 최영욱 청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 내에서도 굉장히 독창적인 동구만의 동구 주민들의 창발성 또는 동구만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사실 이 지역 화폐로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 이른바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화폐. 그러니까 유럽 가면은 지역 화폐를 로컬 커런시라고 하지 않고 시빌 커런시라고 그래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지역 화폐를 영어로 표기할 때 로컬 커런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들에 의한 그런 어떤 지역 화폐 프로젝트를 연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화폐는 일단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시민 실천적 또는 정책적 과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에서 축적되어 있는 앞서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공공기관의 조달력과 지역 내부의 기업들의 어떤 조달력, 이 조달력이 지역 안에서 매칭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지역의 산업 연관을 강화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볼펜 세트 메이커와 볼펜 안에 이 핵심적인 어떤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 업체가 지역 안에서 이렇게 산업 연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1977년도 민주당 의원 윌리엄 폭스마이어라고 하는 국회 하원 의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지역 도시 미국의 각 도시에서 상업은행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시중은행들이 지역 시민들의 어떤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돈장사, 속된 말로 돈장사를 하면서 그 수익은 고스란히 월스트리트로 유출시키는 이런 것들을 일단 막고 은행 자금과 그리고 은행의 어떤 수익들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끔 투용자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한 게 바로 커뮤니티 리인베스트먼트 액트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제가 이전부터 강조해서 부산시는 재작년에 부산시 의회도 민주당이 아주 이 수적 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막 그런 어떤 정치적 백그라운드도 있고 해서 이게 조례화됐어요.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도 이걸 지금 이제 조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등등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재투자 조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우리 지역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 독점 기업들, 그러니까 홈플러스 같은 유통자본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자본에 있어서의 대기업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 시중은행들, 이 대형 독점 기업들이 지역시장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해서 막대한 초과 이윤을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 이윤 자체가 다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조달력도 빠져나가고 있고 고용력도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영내 기업하고 이렇게 맞물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홈플러스 하나대로 부산 수영구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 수영구에 큰 코스트코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 서부산에서 해운대 쪽으로 이렇게 쭉 도시고속도를 타고 가면 금토일요 부산의 배정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문현동에. 거기서 수영까지 가는데 그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도시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 막히는 이유가 코스트코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른바 도시 중간의 어떤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부산시로부터 엄청난 행정적 지원을 받고 이른바 그 수익은 그들이 챙기고 비용은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 전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래서 결국은 독점 기업들은 지자체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웰스를 다 지역 밖에 커뮤니티 웰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일단
프레스톤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의식은 지역 안에 들어있는 금융 대형 은행들, 그 다음에 뭐 대형 산업자본들, 유통자본, 런던을 본사로 하는 유통자본들, 그 다음에 지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스톤 대학과 같은 이런 어떤 앵커 기관들, 이런 앵커 기관들에게 지역 재투자를 조례 차원에서 의무화해서, 물론 경제적 지원도 하면서 재투자할 것을, 지역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해서 지역 안에 이런 어떤 경제의 어떤 선순환을 구축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프레스톤 사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인 어떤 산업자본과 유통자본에 대한 지역재투자법,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재투자 조례죠. 조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말씀을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프레스톤도 커뮤니티 뱅크라고 하는 이른바 로컬 퍼블릭 뱅크라고 하는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그 프레스톤 모델이 잘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노스다코타 은행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지역 공공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100% 출자해서 소유하되 그 운영, 특히 지역사회의 누구에게 투자 및 융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금리는 이자율은 어느 정도 적용해서 융자를 할 것인지 하는 그 모든 의사결정은 그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협치적으로 하는 이런 그래서 지역 안의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자금 수요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정책을 할 때 자금이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 지방채를 즉시 매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역공공은행입니다. 보통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정책에 필요한 도시개발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을 때 주로 그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이 매입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자금화되는 것인데 이 지역공공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에 타임리하게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수요에 타임리하게 이렇게 매칭하는, 그러니까 이 지방채를 즉시 매입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문제를 돌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정 민주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의 어떤 독립, 자립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역공공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턴은 커뮤니티 뱅크의 형태로, 노스다코타는 퍼블릭 뱅크의 어떤 형태로 지금 제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빌 뱅크, 시민은행의 형태로 이런 어떤 지역 공공은행이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읽어오신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키워드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앞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역 내부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앵커 기관들의 발주력 있죠. 그러니까 조달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발주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조달력 자체를 이른바 커머닝하는 거예요. 커머닝. 그러니까 지역 내부의 모든 주체들이 그것을 생산수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사회적 활용이라고 하는 담론으로 치환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레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 이 프로젝트를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프레스턴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간 쭉 프레스턴 지역 경제가 이렇게 암울했을 때, 피폐화되었을 때에 학교 급식 프로젝트, 즉 이 용역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봤더니 주로 런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마치 이제 CJ 이 푸드 같은 그런 어떤 다국적, 초국적 그 기업들이 거의 다 뭐 예를 들어서 급식 사업이다 한다면 이 음식을 먹거리를 위한 어떤 그런 소재들 이렇게 사와서 사입이라고 하죠. 조달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홀 서비스 해서 또 그 다음에 뭐 세척까지 하는
이런 몇 가지의 공정들을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CJ와 같은 CJ 푸드와 같은 다국적 초국적 기업들이 그 프레스턴 시의 모든 이 급식 프로젝트를 다 장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프레스턴 시의회의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어떤 학교 급식 프로젝트를 세분화해보자, 모듈화 해봤더니 학교 급식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수많은 어떤 공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공정별로 세분화된 공정별로 발주를 했더니 지역의 어떤 기업들, 지역의 노동자 협동조합들, 지역의 생활협동조합들, 지역의 이른바 이 농민 소유 기업들, 노동자 소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경제를 30%에서 40% GRDP겠죠.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단적인 사례만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어떤 조달력 자체를 지자체의 조달력 자체를 지역 안의 경제 주체들에게 생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매칭시키는 이게 바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CWB 중요하고요. 자, 예를 들자면 인천 미추홀구청이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도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용품도 조달하고,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 용품 그 사실 지역 안에서 다 조달 안 되죠. 그 다음에 용역 보십시오. 연구 용역 같은 것들, 컨설팅 이런 것들, 용역도 보면 지역 밖에서 다 70% 조달하지 지역 안에서 30% 정도 됩니다. 대충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조달력 자체를 내부에 향해질 수 있게끔 하고, 앵커 기관들,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 또는 대학, 병원 이런 어떤 앵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자금, 인재, 정보,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지역 안에 있는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이른바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얘기하는 지역 자산화를 이 정책적으로 담보하고, 그 다음에 이 앵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력도 지역 시민들에게 매칭시킬 수 있게끔 해서 지역 재투자를 담보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와 같은 지역 앵커 기관들이 이와 같은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이런 조달력, 자산, 고용력은 퍼블릭 웰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역 안으로 향해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시민 실천적으로 모니터링할 때 그 퍼블릭 웰스는 커먼 웰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커뮤니티 웰스 빌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 웰스 자체가 이런 어떤 조정 없이는 그냥 시장화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밖으로 이렇게 유출될 텐데, 저는 퍼블릭 웰스를 이와 같은 정책적, 시민 실천적 케어, 지역주의적인 어떤 통제, 기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지역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 할 때, 활용될 수 있게끔 할 때 이것은 퍼블릭 웰스에서 커뮤니티 웰스로 시프트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톤도 마찬가지지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테라사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지역 순환 경제를 저희 연구팀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구청 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 차원에서 이른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이라든지 자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들까지 이렇게 끌어안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과 자산을 노동자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수주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매칭하고 그들 조달력과 자산을 공유된 생산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데모크래틱 오너십이 작동되면서 이른바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어떤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렇게 담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리버럴 정치 그룹들이 또는 레디칼한 어떤 정치 그룹들이 지향하는 이제 사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다 클라오라고 하는 바르셀로나 커먼즈, 이른바 스페인의 리버럴 급진적인 지역 정당이 있죠. 그 바르셀로나 커먼즈 같은 경우에는 이다 클라오 같은 시장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커뮤니티 웰스 빌딩은 말할 필요도 없고 더 공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독점적으로 이 전담했던 그런 어떤 사업 부문들을 이전에 시장화, 이른바 민영화 해버렸던 것들, 뭐 청소업이라 청소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어떤 민영화된 부분들을 오히려 다시 재지방정부화하는, 오히려 이것을 재지방정부화하는데 왜 이전에는 왜 민영화가 되었냐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직접적인 어떤 공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관료제적인 어떤 폐해, 이런 것들 때문에 민영화가 단행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재지방정부와 재공영화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이른바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코프로덕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이 반성에 의거해서 이런 코프로덕션에 의해서 지역사회 모든 주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민주적 소유, 이를 베이스로 하는 이 운영을 사업 부문을 운영하게 되면서 재공영화의 관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 조달을 지역화하는 데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턴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고요. 사실 이 영향을 많이 받은 스페인의 각 도시들이 지금 현재 이 재지방정부와 재공영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의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어떤 재지방정부화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적 지역경제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다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안에 있는 프레스턴 모델에 녹아들어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지역 안에 있는 생산을 조직화하고 지역 안에 있는 소비를 조직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생산자,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 또는 농업사업자들 또는 지역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다 있겠죠. 이런 생산자들을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횡단적으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그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 안의 생산이 맞물릴 수 있게끔 하는, 조달과 생산이 맞물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추구하고, 지역 내 소비자들도 이렇게 조직화해서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역주의적인 소비, 윤리적 소비, 지역 순환경제를 적극적으로 의식한 소비를 유도해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생산과 소비가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돌리기 전에, 이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생산자들은 소비자와 지역 내 소비자들과 함께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지역 순환 경제의 모델에 있어서 가장 좀 진보적인, 조금 체제 변혁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프레스톤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가나자와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의 몬드라고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아주 지역 순환 경제 내에서도 가장 좀 탈시장 경제화를 지향하는 가장 조금 급진적인 어떤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자립, 이것도 이제 지역 순환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 슬로건인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사회적 조정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지역 내 생산을 조직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양자 간의 사전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 안에 필요한 어떤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른바 그 상품과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매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 신뢰를 통한 어떤 상품 수급을 결정하는 시스템, 이걸 이제 사회적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회적 지역의 상품 시장 또는 서비스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형태로 사회적으로 조직화될 때 생산자들이 지역 안에서 연합되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서 연합된 양자들 간에 이른바 사전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수급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 순환 경제의 최종적인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요것도 같은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역 순환 경제론을 지역 내발적 발전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 내발적 발전의 선구자인 미야모토 케니치 선생, 마르크스주의적인 원래 환경경제학자였는데 지역에 착목하면서 세계적인 이제 진보적 지역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에 의하면 지역 순환 경제, 지역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내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의 소비에 의해서 자기 완결적으로 수요되는, 본질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의 소비에 의해서 자기 완결적으로 수요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에 의해서 사실 최종 완성되는 개념이다라고 강조를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제가 조금 지역 순환 경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중앙과의 싸움이고 지역 차원의 생태 파괴와의 싸움이고, 지역을 피폐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독점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독점 자본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조금 좀 선언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주시가 있다고 보십시다. 그럼 이제 여주 같은 경우에 이제 농업 생산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주 내의 생산 자체가 지역 내 이게 조금 오타네요. 지역 내 생산을 먼저 조직화하는 거죠. 지역 안에 있는 생산자들끼리 서로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생산에 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 할 수 있게끔 하고 공동 브랜딩 할 수 있게끔 하고 공동 R&D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안에서 산업 연관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체제, 사전적 합의의 체제를 생산의 영역에서 구축을 먼저 하고요. 지역 내부에서 소비가 또 조직화될 수 있게끔 해서 이른바 생산량을 조정하고 가격량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코프로덕션을 해서 지역 안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 안에 최대한 분배될 수 있게끔 하고, 이 분배된 것이 지역 안에서 또 지출될 수 있게끔 하는, 이건 소비자 차원에서의 소비도 이 지출에 해당되지만 지역 내 기업들이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것도 이 지출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역 순환 경제적인 어떤 축적의 프로세스를 이런 어떤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의 코프로덕션에 의해서 기획하고 주도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 이게 바로 지역 순환 경제의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 수장의 어떤 철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를 좀 추동해낼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축적의 프로세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축적이 지역 순환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 생산과 지역 내 소비 자체가 이렇게 매칭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축적 자체가 같이 동시에 중층적으로 이루어질 때 프레스톤과 같은 사실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리버럴한 적어도 어떤 이 대기업 유치 만능론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좀 지역주의적으로 경제정책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이 꼭지는 앞으로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정책과 실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지역화폐와 지역공공은행,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산업자본, 특히 대기업 자본의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어떤 조례,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프레스톤형의 커미티 웰스 빌딩,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의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조례, 부산 같은 경우 이게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조정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독점 자본에 대한 좀 지역주의적인 통제가 없이는 지역 경제 피폐화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 최근에 노르벨 호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지역화 또는 재지역화 담론인데요. 이런 양적으로 큰 규모의 어떤 지역 경제는 필요 없다. 그러나 지역 안에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지역 경제 규모의 이른바 인간적 규모로의 회귀, 이게 이제 호지의 이제 지역화 담론의 핵심인데요. 그다음 이에 대해서 저는 어떤 자본의 가치 정치 공간으로서의 지역에서부터 좀 탈피하고 그 지역을 좀 옹호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일국적 글로벌 차원의 자본운동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어떤 지역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것을 제 발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